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주택 정책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특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명운이 걸린 국토교통부의 윤상원 제1차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명운을 걸 태세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네. 수급 불안을 해소해야지만이 네. 집값과 전세 월세 가격의 안정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네. 집값 안정에 저희들 모든 부처에 명운을 걸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올해 국토부의 목표는 역시 집값 안정 이게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첫 번째는 집값 안정이고 예. 두 번째는 광역권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예.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네 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 또 건설 현장의 사망자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안전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예.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사망으로 연결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 안정 요청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사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책이 집값 안정에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 이번 대책이 서울의 분당 신도시의 3배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을 합치면 예. 전국적으로 약 205만 호의 공급이 신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관건은 2월 4일 날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이 되는지 예. 다들 서울에 어디에서 할 건데 바로 그거. 이런 질문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그 성과를 예.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예.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언제 어디에 이거거든요. 예. 지금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83만 호 가운데 네. 저희들이 금년 내에 예. 도심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목표를 한 게 네. 총 43,500호가 됩니다. 금년 안에 도심 안에서. 예. 그래서 요 물량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한 사업 설명회, 예. 또 컨설팅, 예. 각 주민들마다 예.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건데 예. 이러한 문의가 워낙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이든지 주민의 동의를 한 절반 정도 받으면 예. 바로 이제 공공개발로 들어가겠다는 예. 게 큰 뼈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제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혀 있었었는데 예. 지금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조합 방식보다 네. 정부 말에 따르면 토지주에 대한 수익이 예. 10 내지 30% 포인트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실정과 맞춰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예.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저희들이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정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보지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럼 나눠서 문의를 한다고 바로 신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의를 맞아요. 하는 건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한 어떤 맞아요. 정보 수집 차원이다 예.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지주들한테 땅 주인들한테 수익률이 올라간다. 네. 수익 충분히 그러니까 그 보장해 준다라고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정부가 잡고 있는 이익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라는 기준과 그렇죠. 토지주들이 애당초 잡고 있던 기준이 달라버리면 그렇죠.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예. 거죠. 혹시 그 확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2월 19일부터 네.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센터를 더 확대해서 가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면 예. 지금 현재로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이 얼마인데 예. 지금 이 사업으로 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며 그다음에 아파트는 얼마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네. 하는 거를 저희들이 토탈로 해서 그냥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해주신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오면 혹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면 그 주민 동의서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확답까지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냐면 사업 설명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들어온 문의에 예. 비교한다면 예. 저희들은 그 사업 설명회가 충실히 되고 또 저희들은 뭐냐면 주민들 10%만 동의를 받아서 우선 오시면 저희들이 뭐냐면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네. 그쪽 지역을 지정을 할 거고 예. 그래서 금년도 43,500호는 예. 저희들 7월 달까지 음흠. 늦더라도 7월 달까지는 다 발표를 할 겁니다. 아, 발표할 거다. 예, 예. 하고 7월까지? 예. 예, 또 연말에 2차로 또 발표를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지명이 나온 게 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동자동, 그 쪽방촌, 예, 예. 공공개발 이제 그 대상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나온 그 뉴스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 지금 이제 동자동 쪽방촌은 예. 2월 4일 날 저희들이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자동은 그 공공주택특별법상 예. 그 주민 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네. 지금 오해는 정부가 헐값에 땅을 빼들어간다 그렇죠. 하는 이런 오해인데 저희들은 이제 정당하게 감정 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 무주택자 예.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드릴 거고 예. 또 지구 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주자 택지 예. 왜냐하면 땅을 이제 내놓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자 주택용으로 또 아파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할 거고 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분위기를 많이 누그러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제도의 틀을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오해가 많이 풀릴 거로 보는 거고요. 근데 반발하는 쪽은 주로 세입자보다는 토지 소유주들이 되는 예,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저희들이 뭐냐면 이주 대책 그리고 사업 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세입자분들은 그렇게 주거 한정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토지와 건물 또 상가 소유주 분들이 이게 그냥 정부가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문제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 듣고 갖고 있는 모든 지원책을 저희들이 가동을 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용가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토지 수용가. 예, 예, 예. 그것도 예. 이제 그럼 나중에 협의가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협의돼서 현금으로 보상하실 분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희들이 공급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도 개발 부분에서 문의가 많다고 아까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혹시 강남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옵니까? 예, 강남도 오고 강북도 오고 예. 그다음에 광역시에서도 오고 예. 하는데 다들은 지금 초기에 예.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문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1차분 4만 3천 가구 정도에 되는 1차분에 대한 발표는 7월쯤에 있을 예, 7월 달에 것이다.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로 몇 개 지역이 되는지는 혹시 그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서울 지역 내는 저희들이 뭐냐면 주민 동의를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상황만 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한 222곳이 됩니다. 그게 7월에 발표될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총괄요.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전체. 예. 예, 예. 근데- 서울에 32만 호를 위한 토탈 물량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서 이제 금년도에는 43,500호 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네. 7월 달에는 다 발표를 할 거고요. 근데 232곳인데 32만 원이 4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그 3, 40군데는 4월에 발표, 7월에 발표가 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 더 많을 수도 예,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분은 연말에 발표하시고. 예, 2차분은 연말에 발표를 해야 다음 해에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네. 예비 물량도 같이 다 금년 내에 다 뽑을 겁니다. 신도시급 개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2월 4일 날 발표를 할 때 예. 전국에 15곳에서 20곳 내외에서 26만 원을 한다고 했고요. 네. 지금 그 가운데 그 행복 도시 예. 내에 13,000원은 이미 발표를 했고 예. 남아 있는 25만 원은 예. 저희들이 빠르면 4월 내에 예.
저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게 발표를 할 거고 네.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를 할 겁니다. 1차부 신도시급.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규모가 큰 거는 네. 상기 신도시에 있는 규모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규모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 교통 접근성을 봐서 다양한 규모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럼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한 곳은 아니네요. 최소 2곳 이상이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총 15곳 내입니다. 예. 저희들은 토탈? 예, 토탈. 근데 15곳 그러면 내고 3월쯤에 발표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예. 그 가운데 몇 곳이 됩니까? 그 가운데에는 지금 이제 시도와 저희들이 막바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마 그때까지는 무난히 다 끝날 거고요. 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착착 바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도심지의 공공 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신도시 조성은 또 그 해당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주택 지구는 네. 그 지역과 다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발표를 할 수가 없고요. 음흠. 근데 지금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네. 웬만한 지역이 다 협의가 다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집값을 잡느냐가 궁금한데 예. 지금 근데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역대 최고치다. 예.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가 적을 거다. 특히 뭐 그런 이제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건은 이번 대책이 네. 진짜 이게 되는 거다. 물량이 나온다 하는 확신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 설명회부터 중간중간 성과를 최대한 저희들이 알려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제 불안 심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관님께서 지난해 1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격과를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업무 보고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전세난이 임대차 3법에 영향도 있다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우리가 89년도에 네.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네, 그때 그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5,750불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 정부에서도 네. 세입자 안정을 위해서 했고, 그래서 제 말씀의 진위는 3만 불 시대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2 해서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 거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 또 저금리, 또 여러 개 요인이 있지만 이 임대차 3법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있다면 임대차 3법을 부분적으로도 손질할 계획이 있다는 걸로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의 효과는 예.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의 약 한 74%까지는 계약 갱신을 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전세 가격 추이도 네.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이제 겨울 방학 네. 학군 수요가 끝나면 지금 이제 매물도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 보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예. 결국은 뭐냐면 공급 확대가 돼야 이 전세 월세도 이 완전하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공급 확대를 얼마나 빨리 하냐 하는 게 집값과 전세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으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제 그 개선 권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중개 수수료도 아마 대폭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는 이게 집 가액이 올라간 만큼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버리면 네. 이게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에 이제 그 금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개업계 또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법령상 상한이 0.9%인데
중개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받는다. 0.6이나 0.5로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네.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4월이나 5월 초까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 빠르면 5월 달에 저희들 국토부가 갖고 있는 개선안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5월쯤에. 예, 5월쯤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모신 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시간상 못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던데 예, 이게 국토부 또 방안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꼭 여쭤보고 싶은 시간이 없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저 정표 같고요. 현실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말씀 못 하시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월 4일 날 발표한 공급 대책이 네.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원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